저는 실제로 유럽 사람들 중에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4개국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천재인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면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되면 2개, 3개, 4개, 5개 나머지 되는 거 쉬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방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영어 공부법이 있잖아요. 넘쳐나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네. 또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을 찾아다니느라 망망대해를 표류를 하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하기도 힘들고. 네네. 좀 헤매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네.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1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15개 국어. 지금 영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 가능해? 라고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독일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인데 저는 음. 실제로 유럽 사람들 중에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4개국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천재인가?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면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되면 2개, 3개, 4개, 5개 나머지 되는 거 쉬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방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어가 모국어였거든요. 고고학자였대요. 트로이, 미케네 유적.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발굴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 실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슐리만 공부법이란 네. 거기에서 가장 네. 핵심적인 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왔거든요. 와. 읽어드릴게요. 어학 공부는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1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언제나 흥미로운 대상에 대해서 작문을 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또 내용을 암기한 뒤에 다음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또 한번 소리내서 외운다. 그런데 내 기억력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결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자면은 시간을 훔쳤다고나 할까?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면 반드시 2번씩 영국 교회에 나가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낮은 소리로 따라했다. 또한 심부름을 다닐 때는 설사 비가 내릴지라도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른 한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그거를 계속 암기하면서 다녔다. 우체국에서는 또 아무것도 읽지 않고 멍하게 기다린 적이 거의 없었다. 밤중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저녁에 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했다. 반복 연습에는 이 시간이 효과적이었다. 이 방법을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다. 어쨌든 나는 이런 방법으로 반년 만에 영어의 기초 지식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다. 정말 주옥 같은 팁이죠, 그죠? 공부법을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낭독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문구가 들어오는데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해석에 매달려서 문법 한다고 지금 엄청난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독해하고 그냥 한 번만 대충 알고 시험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뜻을 먼저 알아놓고 연습하라는 뜻이네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정말 제일 핵심이 이거였던 네, 것 네. 같아요. 이 해석 위주의 공부법은 사실 외국어를 듣고 이해하고 또 내 입으로 말을 하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점. 입으로 반복. 입으로 반복. 눈으로 네. 반복이 아니고. 나는 어딜 가든 반드시 손에 책 한 권은 들고 뭔가를 입으로 암기하면서 다녔다. 읽은 내용은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반복했다. 반복 연습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한 3-4번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핵심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요즘 시대에 반복 힘들어 하거든요. 늘 새로운 걸 보고 네. 늘 새로운 걸 접하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복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막 원서를 몇백 번씩 읽기도 하시고 계속 새로운 거를 읽어 나가시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내 머릿속에 내 입에 남지를 않아요. 남지도 않죠. 몸에 체득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반복만 해야죠. 그러니까요. 입으로 낭독하는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플러스 이 반복. 어제 읽었던 거를 또 오늘 또 낭독하고 네. 또 그 다음날도 또 낭독을 하고 이렇게 반복으로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한다면은 정말 최고의 공부법이 된다. 그렇네요. 완전 내 거 되겠네요. 세 번째 방법.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라. 결국은 우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시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큰 중요한 시간 사이사이에 짜투리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저는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짜투리 시간 사이사이에 부스러기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짜투리와 부스러기 시간을 잘 쓰면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결국은 우리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아까 이분은 자기가 시간을 훔쳤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겨요. 전철을 타보세요. 네. 그럼 거의 다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가 드라마를 보든가 미디어에 뺏겨요. 그 시간이 의외로 길어요. 운전하는 시간 의외로 길어요. 그런 짜투리 시간을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뺏긴 시간을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 한시라도 정확한 발음을 빨리 익히라고 했어요. 정말 핵심만 얘기하셨네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잘못 익혀지잖아요. 그럼 굳어버리잖아요.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정확한 발음을 구조를 잡고 내는 연습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거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어 배울 때 언어 천재들만 살아요. 소리의 뜻을 담은 게 언어거든요. 네. 발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고 표기할 수 있는데 딱 4가지만 없어요. 근데 그 4가지 소리가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다 있어요. 요것만 낼 줄 알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소리 내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중국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영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발음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안 고쳐져요. 한국인한테 발음을 교정을 해줄 때 한글로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은 정확하게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구조도 보여주고 네. 또 그대로만 읽어라 그러면 정말 정확한 발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못 써먹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한글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한글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얼른 알아채시고 제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출리만 공부법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지막인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요. 충분한 시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많이들 또 질문하시잖아요. 네. 실장님 이거 얼마 만에 말이 돼요? 6개월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 개념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1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밤중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저녁에 읽은 거를 밤에 또 한 번 반복을 했대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1시간 그 이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늘 의식하며 살았네요. 네, 1시간 이상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년 만에 이 방법으로 영어의 기초 지식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초 지식을 내가 이해를 했고 말문이 트였다. 영어에 대한 감을 내가 잡았다라는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정말 부지런히 쌓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시간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 외국어 학습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내 시간과 내 노력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되는 장기간의 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에 꾸준히 넣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네. 너무 한 시간에 막 잡아 빼듯이 하지 말고 짜투리 시간들이 많으니까 좀 분산을 시켜라. 오전 오후에 요 시간에 딱 30분, 요 시간에 30분. 너무 바쁘다. 그러면 15분을 4번으로 나누든가.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기계가 좋아요. 폰만 키면 딱 교재 찍어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끔 분산을 시키세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은 안 한 것 같은데 했고 이런 느낌. 근데 참 무서워요 이게요. 왜냐면요 눈으로 공부하는 건 흘러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입으로 연습하고 반복해서 연습한 거는요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요 어마어마해져요. 하루 쌓아가잖아요. 이 부단한 성실함으로. 그러면 1년만 해도 또 이분은 1년이 남에 한 3년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쌓은 것을요 남들이 하루아침에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죠. 이 시간 정말 멋지게 잘 쓰셔야 됩니다. 저희 오늘 또 슐리만 공부법에 대해서 네. 15개 국어 능통하게 하는 이 사람의 공부법이 우리 한글로 영어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땐 똑같아요. 그죠? 사실 뭔가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방법이거든. 이 방법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죠? 실천. 일상에서 꼭 이 방법대로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